못 봤어. 부럽지. 나. 너무 잘 됐다.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5월이었죠. 아주 귀여운 외모로 이 스튜디오를 핫하게 만들었던 우리 민혁수 씨와 그의 또 사촌 누나예요. 꽃 같은 장사이신 김혜린 씨 두 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게요. 어떤 소식인가요, 혁수 씨? 저 작년 말에 저 탈북한 누나가 저 하나원에서 5월 20일 날에 수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2년 만에 누나를 만났는데 제가 5월 달에 이만감을 나갔다고 저 소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와 저 옆자리에 있는 저 어머니예요. 저는 금방 소개한 혁수의 어머니고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박서연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었댔어요. 벌어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면회도 가라고 힘들게 벌었다고 나오다가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아, 세상에. 이제 칼에 찔리고 갈비 석대 부러지고 그나저나 어머니 교화소는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북한에서 한 10년 동안 이 한국 CDR을 밀수로 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이 평북도에 가면 그때 당시 한국 영화만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밖에 장사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저하고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 어베가를 싸줬어요. 엄청 많이 샀네요. 네. 그 어베가를 사준 것이 평북도에 가서 그 보던 분들이 그 백공구 그룹바에 몽땅 튀와서 몽땅 잡힌 거예요. 거기서 출처를 캐오면서 마치 제가 제일 먼저 사줬으니까 저한테 걸렸지요. 그래서 제가 그 건으로 해서 교화형 7년을 받고 7년이요? 네. 한국 영화 네, 밀수했다고? 네. 그럼 그 500장 안에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많았지요. 지금은 SBL로 이렇게 다 메모를 해서 한 메모에 뭐 많은 영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개부가 한 알에 한 개부씩 들어갔지요. 맞아. 뭐 저 푸른 초원에 같은 거는 32부가 52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52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명성황후 같은 거는 100부가 되니까 100알이 나오지 않아요. 그 옛날엔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나니까 그 알수가 그렇게 많아진 거죠. 큰엄마가 해산시에서 엄청나게 이거 한국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했어서 한국 CDR에 저희 큰엄마 손에서 모든 게 다 나가서 해산 시민 전체가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송국이시네요. 방송국이에요. 진짜 큰엄마가 알을 집에서 찍었어요. 한국 영화를 집에 직접 찍었었어요. 찍어서 팔고. 복사기가 네, 있었어요? 복사기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큰엄마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저희가 아침에 깨났는데 라디오에서 저희 큰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성우동에 저희 큰엄마 박서연이가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걸 했다고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큰엄마가 진짜 맞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해산시에서 진짜 엄청나게 이거를 CDR을 많이 팔아가지고 교화소를 갔어서 진짜 총살까 당한다고 했었어요. 교화소에 나와서 애들을 보니까 앞이다 막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까지 살았으면 또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애들이 저처럼 살면은 얘들 앞에 뭐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내가 먼저 중국에 가서 돈을 벌겠으니까 날 좀 중국에 가게끔 해라. 그러니까 혁수가 그때 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모여 살게 됐는데 엄마가 또 가면 또 헤어지지 않는가고 이러면서 그런 걸 우리 그 딸이 그 혁수야 그러지 말고 엄마를 보내자. 엄마를 보내서 어떻게 살게끔 해야지 해서 제가 혁수가 제 손을 잡고 도강을 도와줘서 제가 무사히 중국까지 왔어요. 어머니 중국 가서는 뭐 하셨어요? 중국에서 그 넉 달 동안 그 치매에 걸린 노인을 케어시켰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바로 또 잡혔어요. 짜증난다. 중국 감옥에서 또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다 나니까 아이들하고 연계가 다 끊어졌지. 누구 뭐 알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심을 하다가 이게 내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죽고 말 것인가. 뭐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계속 그렇게 하다 나니까 거기서 눈병이 터졌어요. 갑자기 눈이 거저 새빨갛게 충혈이 되더라고요. 너무 고심을 하다 나니까. 그러면 저기 중국에 갔어요. 그다음에 따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네. 제가 그 중국 감옥에서 나와서 혜린을 먼저 찾았지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제 전화가 왔었어요. 네. 혜린인데다 연락을 했더니 아이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서에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아들이 왔대, 아이들이 왔대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딸인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애가 엄마 우리는 다 마음 놓으라는 거. 동생은 지금 한국에 갔고 나는 엄마 소식을 몰라서 중국에 남았으니까 엄마 빨리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거기까지 들어가겠는가. 난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갈 것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왔고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그 대한민국에 7월 26일 날에 그 국정원에서 데리러 나와서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거기 국정원에서 또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입국했어요. 따님도 들어왔죠? 네, 들어왔어요. 따님이 네. 5월 22일에 하나원을 퇴소했다. 네네네. 어머님은 작년 7월에, 네. 혁수는 작년 7월에. 네. 가족이 다 왔어요. 진짜 가족이 다 왔어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여곡절 많았던 이 가족 드디어 2년여 만에 대한민국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 감동의 현장 이만갑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다리던 누나, 딸, 네? 사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과연 마음이 초조한 게 언제 빨리 오고 싶어. 빨리 와야지. 누나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무슨 3년이 됐지요. 딸하고 헤어진 지 3년이 됐댔는데 정처 없이 왔지요. 그런데 어느 도중에 너무도 세 명이 다 갈라져 살았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지요. 생각도 못하던 일을 우리가 지금 맡게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 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거야? 오, 어떡해. 지금이다. 너 지금 차. 고생 많으셔. 아이고, 야구 봤어. 아픈데 없지. 동생 됐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이고, 저 어색한 동생놈. 에휴. 그 마음은 있는데. 가자 집에. 기분이 어때? 막 이상해. 이상해? 엄마 손잡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 저는 막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제가 엄마랑 동생이랑 언니랑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너무도 좋은 세상에 와서 만났으니까 뭐 힘들던 그 시기도 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인상이 너무나 좋고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혁수 씨의 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민지수 씨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혁수의 친누나 민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2일에 하나원에서 수료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 씨랑 목소리가 똑같아. 맞네.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저기 이만갑을 중국에서 봤었잖아요. 이만갑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가족 너무 기뻐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수 양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어요? 예, 중국에서 제가 많이 봤었어요. 중국에서 봤어요? 예. 아유, 너무 인상 좋으시고 이쁘시네요. 야, 형도 우는데 넌 왜 안 운 거니 도대체, 혁수야?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서. 한 번쯤 아까 누나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까 화면 보니까 이제 좀 뭐 사실 뭐 공감대가 좀 가서 뭉클은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울음이 그렇게 그냥 서글프게 막 우시던데. 아, 그게 제가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오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중국에 왔어요. 그래 중국에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언니 나 중국에 왔는데 한국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니까 중국이 좀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동생 데리러 갔어요. 몇 년도에? 2016년도였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안 됐었는데. 위험한 곳은. 네, 제가 일단 위험하긴 했었어요.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사촌 동생이니까 가족이잖아요. 제가 데리러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한국에 오려고 그 심양 버스 터미널까지 제가 동생을 그 버스에 태워야만이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거기서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깡패들 저희 그 차에 까만 차에 있잖아. 승용차 까만 차에 우리 둘이를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탔는데 이게 복면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TV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눈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동생하고 저를 이렇게 입도 막고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때 혜린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요. 네, 국민이었어요. 국민이었는데 거기서는 뭐 깡패들이 국민인지 뭔지 그걸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돈을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넌 여기서 사부로 막 땅을 파면서 너 여기 상매장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돈 2천만 원 내놓으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저랑 진짜 엄청 혁대에 맞고 그 삽에 엄청 많이 맞았었어요. 저는 한국 국적이라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제 동생은 북한 국적이라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동생을 북한 사람인 이유로 동생은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거기서 울면서 언니 나 언니 같이 가자 막 이러고 엄청 우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다시 중국 데리러 갔어요. 갔는데 동생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창 속에 있잖아요. 철창 속에 파란 제수복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무슨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동생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북한 사람이란 이유로 거기서 막 울면서 언니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잠에서 한국에 와서 자면서도 꿈에서 계속 나타나서 동생이 언니 살려줘 살려줘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살고 싶어서 그 언니가 같이 온 그 대사관 사람들한테 그 원주 이렇게 볼펜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 해가지고 저를 꼭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하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원래 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같이 믿고 봤으니까 살려주겠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솔직히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나가면 그 유리 조각이라도 하나 있으면 몰래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 감옥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중국 감옥에 넉 달을 4개월 정도. 예, 4개월 넉달 정도 있고. 있다가 북송됐어요. 북송돼서는 어디서 얼마나 있었어요? 북송돼서는 제가 한국 기도로 됐으니까 네. 이렇게 보이브에서 한 넉 달을 또 예심 받고 네. 또 교화소를 한 1년 갔다 왔어요. 교화소 또 1년 갔다 오고. 네. 지금 이 가족이 감옥이 10년이에요. 엄마 8, 9년에다가 영화 봤다고 드라마 유통했다고 8년. 이 대한민국 올려다가 그걸로 또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지수 씨 지금 뭐 쭉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험난한 상황을 다 디디고 나서 지금 한국 왔는데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태국까지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희 같이 오던 일행들이 내가 막 미치는 줄 알았대요. 미친 줄 알았대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로 한국 오다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청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일단 태국에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엄마 손잡고 이렇게 쇼핑이랑 그다음 길을 걸을 때 너무 행복해서 엄마 보고 행복하다 매일 말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살아요 지금. 혹시 이렇게 주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누가 나 쳐다보나 감시하나? 아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다 이렇게 잊혀진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서. 네. 온 지 며칠 됐다고. 지수 씨가 이제 태국하고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길에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만나시잖아요. 또 뭐를 제일 하시고 싶었어요, 가족이랑?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집밥이 정말 그리웠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하고 감자채하고 그리고 그 정합지짐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예. 어릴 때 엄청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나서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집이 너무 깔끔하고 항상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런지 그래. 자, 그리고 네 방 좀 봐. 이게 네 방이야? 네 오빠 봐. 그 엄마. 엄마가 나 사준 게 이거 봐. 옷을 다 사다 놓으셨구나. 잠으시고 이거는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 완전 예쁠 것 같아. 네 스타일이지. 네 스타일이지. 너무 예쁠 것 같아. 제가 애가 클 때까지 옷을 얼마 사주지 못했어요. 근데 애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뭐 고르실 때 기분이 남다르실 것 좋지요. 그래서 가고 오고 할 때마다 좋은 게 있으면 또 하나씩 싸서 넣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니시면서? 네. 이제 이거를 입고
싶거든요. 가족끼리 저는 남자 여자 커플티를 많이 입으라고 하는데 근데 커플티는 관심 없는데 가족티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네 동생 거랑 진짜 아이고 동생 두개 이거 봐봐. 이거 다 같이 입고 한번 저는 여행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있겠어. 아이고, 이거 언니가 이렇게 오늘 아침 어디 선물을 이렇게 사왔어. 이거 봐봐. 언니니까 이렇게 다 해주지. 뭐지? 너무 잘했네. 뭐 선물 많이 마련했네. 어휴, 이게 뭐야? 내 선물라면. 이거 돈도 다 있네? 이거. 하나원에 한 달에 4만 원씩 나오는 걸 안 쓰고 가지고 나왔나 봐요. 이거를 그 간식도 싸먹게 주는데 얘가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여기다 가지고 나왔나 봐요. 이게 무던이랬구나. 알뜰해요. 정말 알뜰해요. 이거. 너던 이거는 라이터를 가져왔어. 라이터 선물. 언니들이 나가 잘 살라고 라이터 사줬어. 북한인이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인이 집들이 할 때 라이터를 다 사가지고 가요. 이렇게 라이터를 사가면 그래도 형처럼 이렇게 확 살라고. 재산이 불같이 이런다는 뜻에서 이런 집들이 할 때는 이런 걸 사가지고 가요. 라이터 행복해? 마음에 들어? 나야. 나 이게 마음에 든다. 어떡하냐? 이나가죠. 자, 어머님 음식을 하고 계신데요. 맛있겠다. 근데 뭐 아직 못 먹었어요? 이거 너네 먹던 남새지짐 있지 않아? 그저 채소 남색. 정합지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10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먹는 거. 우리 애들이 엄청 잘 먹었어. 너무 좋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고. 피자 같다. 두부.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자 반찬. 감자 반찬이다. 뭐야, 감자를. 피자 요리인데 북한에 저희 고향 김밥. 피자가 많아요. 어머, 맛있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 이거. 한 번에 기분 진짜 맛있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나, 색깔도 너무 예뻐. 음식은 많은데 여기 한국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법이 없어. 이게 엄청 많아. 근데 더 해줄 수 있는데 김밥도 먹어. 잘 많이 먹어. 너도 천천히 먹는다. 이것도 먹어봐. 난 먹기 싶은 생각 없어. 너무 맛있고 막 어떻게 제가 못하겠어요. 참 좋고 오늘 가족부터 만난 게 너무 좋고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영상 보는데 그 지소 씨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밥이 제일 맛있었고요. 김밥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감자채가 더 제일 엄청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그 아까 이제 화면 봤을 때 그 딸 옷 이렇게 사이즈를 아니까 이렇게 또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자식 이렇게 주려고 하는 고를 때 네. 그 마음이 좀 어때요? 제가 그 교화소를 갈 때나 그다음에 온 가족이 헤어질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날이 왔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디에 가면 무엇을 보면 딸 주고 싶고 아들 주고 싶고 아유 아들은 또 저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또 지금 현재 차도 타고 다니고 하니까 너무도 이상스러운 거예요. 꿈나라에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 하고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계속 만졌어요. 맞더라고요 아들이. 또 딸이 또 이렇게 왔으니까 또 예쁘게 차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동생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마 누나 자비를 좀 잘해주라고 그래. 있는 돈 다 쓰더라도 해주라 해서 그래서 제가 혜린이하고도 그래. 혜린이가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혜린 씨가 그 가족 단체 티를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 되게 예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가족 티를 되게 연날부터 좀 되게 그런 게 제가 연날부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혼자 왔잖아요. 혼자 왔으니까 이게 다 가족에 대한 그림이 너무 많았어요. 사촌 가족들은 다 왔지만 저희 가족들은 솔직히 북한에 아직 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랑 가족이 너무 보고 싶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커플티가 한국에는 커플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 오면은 꼭 나는 가족티를 가족티 커플티가 아닌 나는 가족티를 꼭 입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고 가족이 있다고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정작 부모님은 못 모시고 왔어요? 네, 못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저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간절하게 바라다 보니까 한국에 데려오려고 오던 도중에 엄마가 우리 가족이 모두 잡혔어요. 오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잡혀가지고 못 모시고 왔고.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 누나네 집에서 한 며칠 살았거든요. 한 몇 달 정도 살았는데 저 누나가 저 브로콜 시켜가지고 집에서 부모를 데려오라고 보냈거든요. 한번 오다가 너무 정치범비 와서 진짜 갈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너무 무서웠던 그런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넘어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먼저 혼자 여기 넘어왔어요. 그때 제가 제 엄마한테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혁수야 우리 엄마도 같이 꼭 데려가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혜린아 나 정말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오다가 엄마가 정치범 수용소에 거의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네 목소리마저 못 듣는 게 엄마는 너무 그러니까 난 여기서 너 목소리라도 듣고 살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가족들 얘기 들으면서 가족들 만나는 거 축하도 하고 또 우리 혜린 양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